혹시 팀 프로젝트나 동호회 같은 데서요, 딱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확 싸해지거나 일이 전혀 안 나갔던 경험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다루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심리학적인 해법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상황입니다. 한 명의 침묵 또는 끝없는 불평 때문에 그룹 전체가 힘들어지는 이 답답한 시나리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얘기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그 사람한테 문제야라는 딱지를 붙이는 걸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어려운 행동은 사실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행동을 유발하고 또 받아주는 집단 전체의 역학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점을 갖두는 것, 이게 모든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리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기본부터 다지고요. 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 현상을 실제 사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 침묵, 의존, 불표 많은 사람들과 그 해결책을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어떤 행동을 진단하기 전에요? 진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리더, 그러니까 이걸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의 태도입니다. 모든 건 당신의 접근 방식에서 시작되거든요. 여기 나온 원칙들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리더가 먼저 그건 제가 실수했네요 하고 인정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또 리더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성원들의 지혜를 활용할 때 진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타협할 수 없는 기본기입니다.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짐을 혼자 짊어지는 해결사에서요, 집단 스스로 답을 찾도록 힘을 실어주는 조력자로 역할을 바꾸는 거죠. 책임감을 나눠 가질 때 집단은 비로소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실제 사례를 하나 들여다볼 건데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다른 한 명은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화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격렬한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다 씨의 분노는 사실 조용 씨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에 자신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던 부모님에게 느꼈던 그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메아리였던 거죠. 이걸 바로 전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의 뿌리는 종종 현재가 아니라 아주 먼 과거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방금 사례에 나왔던 조용 씨, 이분처럼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집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유형, 바로 침묵하는 집단원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왜 입을 닫고 있냐면요, 내가 괜히 말했다가 비판받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에이, 내 의견은 어차피 중요하지도 않아, 이런 생각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그 침묵이 집단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요, 마치 방 한가운데 있는 블랙홀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 신뢰 이런 걸 전부 다 빨아들여 버리거든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만들고 집단의 발전을 딱 멈추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침묵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느라 잠시 조용한 생산적인 침묵도 있거든요. 이걸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은 비생산적인 침묵과 구별해내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억지로 말을 시켜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핵심은요, 안전한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일단 표정이나 자세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잘 보면서 관심을 보여주고요. 판단하는 말투 없이 요즘 조용하신데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좀 소극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뺏어간다면 이번 유형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리더의 진을 빼놓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의존적인 집단원입니다. 이분들은요, 계속 와서 물어봐요. 이건 어떡하죠?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조언을 구하는데 막상 해결책을 주면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다 해결해주게 기대하죠. 그들은 은밀하게 도움을 구하지만 어떤 도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설명해주죠. 어쩌면 이분들의 진짜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도움이 필요한 나라는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관심을 받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첫 번째, 리더인 내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 친절이 이 사람의 의존성을 더 부추기고 있나? 하고요. 그리고 계속 조언을 주기보다는 제가 여러 조언을 드렸는데 실행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툭 떨어지면 순식간에 물 전체가 흐려지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 불평가입니다. 이분들을 다른 말로 도움 거부 불평가라고도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집단이 어떻다, 리더가 어떻다 계속 불평은 하는데 막상 도움을 주려고 하면 또 거부하거든요. 일관되게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는 게 특징이죠. 이런 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죠. 분위기 순식간에 싸해지고 사람들 기운 쭉 빠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언성 높이는 논쟁까지 가게 됩니다. 전체 회의를 망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상대할 때 최악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하는 순간 이건 그냥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핵심은 논쟁을 피하는 겁니다. 일단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서 화제를 돌리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동의해 주는 게 그 불평의 패턴을 깨트리는 의외의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어려운 행동은 사실 아주 서투른 방식의 도움 요청이라는 것.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비난하는 심판관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들어주는 번역가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껏 만났던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사람은 왜 이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정말 그 작은 관점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